안녕하세요.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주춤하는데요. 와, 날씨가 정말 덥네요. 여러분들 계신 지역은 어떠신가요? 네, 이런 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와, 이 더위에 마스크까지 쓰시고 일하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를 저희는 삼복더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중복입니다. 네, 중복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복다림 하셨나요? 네, 복다림은 삼복에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가를 찾아가 더위를 이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복을 맞이해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다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더위를 피하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삼복 더위에는 고기나 수분 보충을 하면서 삼복을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시작 전에 복날의 의미와 2021년 복날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날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음력 6월부터 7월 사이에 3번 찾아오는 절기로 여름철 중에 가장 더운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날씨에 사람이 개처럼 엎드린 형상의 한자어인 복자를 써서 무더운 여름에 가을 기운이 납작 엎드려 복종한다는 복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복날에는요 궁중에서 벼슬아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네, 민간에서는 귀한 얼음 대신에 삼계탕이나 보양식 등을 챙겨 먹었다고 하네요. 2021년 복날 언제일까요? 네, 초복은 바로 2021년 7월 1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와, 역시 초복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더웠었죠? 그랬었나요? 네, 보양식이고 뭐고 하루 종일 에어컨만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복을 놓쳤으니 오늘 중복 맛있는 거 챙겨 먹어야겠죠? 네. 오늘 바로 7월 21일 중복 수요일인데요.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이죠. 네, 초복 놓치신 분들은 오늘 꼭 복다림 하셔서 말복까지 건강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에는 버티셔야 됩니다. 네, 오늘 꼭 보양식 챙겨 드시고요. 그럼 말복은 언제일까요? 네, 말복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말복 정도쯤 지나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기력이 좀 딸린다 이런 느낌도 드시죠? 네, 삼복더위를 잘 이겨낸 기념으로 마지막 말복에도 맛난 보양식을 먹고 다가올 가을을 대비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복날의 의미와 2021년 복날이 언제인지 살펴봤는데요. 초복에 맛난 거 못 드신 분들 오늘 중복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맛난 보양식으로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신만의 보양식이 있다면 꼭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함께 보고 계시는 다문화인 여러분, 여러분들 나라에는 어떤 보양식이 있나요? 저희들에게 채팅창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꼭 맛있는 보양식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내서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넘어가서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법무부 소식, 그리고 이중언어, 그리고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오산시, 구리시의 다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이지만 건강 챙기기 위해서 야외운동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야외운동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채팅창에 무엇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네, 타로모모님 안녕하세요. 포크보이스님도 안녕하세요. 네, 채채님 밖에 너무 더워요. 밖에 나가지 말고 이모저모 시청해야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채채님의 보양식은 어떤 걸까요? 네. 타로모모님, 복다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어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장어도 정말 힘이 나는 보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다문화 이모저모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법무부 외국인 관련 업무 중단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업무가 속속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출입국 외국인 기관의 방문 예약 창구를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해서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에 따라서 체류 관련 업무 그리고 국적 업무는 평소보다 약 20%, 50% 수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귀화와 국적 재취득 등 국적 관련 업무를 위해 진행되던 방문 예약제는 9월 30일까지 예약 시간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또한 한국이민재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재운영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며 이번 결정을 참여가 취소된 외국인에게는 먼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비대면 업무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 다문화 교육 지원 거점센터 관계자는 시민 응대와 상담 업무를 온라인과 유선 전화로 대체하고 재택근무 대상자를 늘렸다며 출근이 불가피한 직원에게 방역을 완전히 마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방역에 신경 쓸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업무를 늘리고 외국인 상담과 교육 등 주요 업무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며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주의를 당부하였고요.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는 불필요한 이동과 소규모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와, 코로나 정말 확산세가 대단하죠.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네. 이에 따라서 4단계 조치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요. 법무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를 포함해서요. 등록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 기간을 2021년 7월 19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대응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아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일평균 2,200건으로 외국인 대상 민원 처리 건수를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 지역에 따라서 기관 방문이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1년 7월 9일 시점에서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를 포함해서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소재 불명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서 체류기간 연장은 처리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이미 온 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해서요. 심사 중인 사람, 그리고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 조세 체납자, 그리고 최근 체류 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제외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E9의 비전문 취업, 그리고 E10 비자인 선원 취업, 그리고 H2 비자에 해당하는 방문 취업, 그리고 G1, 기타 체류 자격의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이처럼 직권 연장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요. 하이코리아 체류 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간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0년도에 2월, 4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하였고요.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요,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1345, 기억하시죠?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들의 조금은 비자 체류 문제에 직권 연장이 되어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희. 네, 보육학님. 코로나 요즘 너무 심하네요. 백신 빨리 맞고 싶어요. 네, 저도 백신 빨리 맞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서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제가 백신 맞고 나면 그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 100명 모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다문화 가족이 가진 이중언어, 이중문화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네,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다문화 가족이 지닌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는 2016년부터 신규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및 자녀 인재 육성, 그리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정부 주관 취업, 해외 인턴 사업, 해외 교류, 해외 봉사단 파견 등을 위해서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정보를 요청하며 국내외 기업 단체 등에서 장학 및 사회공헌 사업 등을 위해서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정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중언어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들 가운데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기관의 적격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다 추천되거나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문화 가족이 가진 이중언어, 이중문화의 지식, 그리고 그 역량이 우리 사회에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가족은 숫자도 핏줄도 외모도 아닌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가족은 같이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 더 가까이, 더 다양하게 건강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족정책 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센터 서비스를 강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 우리의 가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새로운 가족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가족포럼,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일과 가족이 조화로운 가족 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가족 친화 인증 전후 컨설팅, 인증 사후 지원, 직장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족 친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가정, 생활이 조화로운 기업이 많아지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생각을 바꾸면 변화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녀 양육 책임과 양육비 이행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양육비 이행 종합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합의와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복리가 위태로운 자녀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양육비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쉽게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13개 언어로 긴급 지원은 물론 다양한 생활 정보까지 많은 다문화 가족들과 다른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나눌수록 가족의 행복은 커집니다. 함께 만들어갈수록 가족은 건강해집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립니다. 더 가까이, 더 다양하게 가족 서비스를 선도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네,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인의 인적 자원도 관리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참여와 다문화 출신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로 등재할 인재를 9월 30일까지 약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포함되고요. 첫 번째, 이중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 그리고 두 번째, 다재다능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 세 번째, 그 밖의 증빙자료,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이중언어 및 다재다능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등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다문화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화번호 02-3479-7775 또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와 자국어에 능통한 많은 다문화인들이 참가해서요, 이중언어 그리고 이중문화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4개국 언어로 제작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외국인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출신국 언어로 알기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7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 최저임금법,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3개국 언어로 동영상을 제작해서요, 총 5,53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올해 새로 제작된 교육 동영상은 몽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 언어로 만들어졌으며 근로계약부터 최저임금, 포괄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이 강의하고 이주민이 순차 통역하는 방식을 벗어나 노동상담 경험이 많은 이주민 당사자가 출입국 언어로 주요 내용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친숙도와 이해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동영상은 도내 외국인 복지센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령 교육에 대폭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당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교육 동영상을 통해서 감염병 걱정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교육 동영상에서 제작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교육은 외국인 인권시책 및 다문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전담하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는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응해서요,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노무사를 통한 법률 상담, 통일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네, 이 밖에도 인권 침해 예방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이주민 관련 분야별 실태조사, 민관협력 네트워크 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친화적인 교육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채팅창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토크보이스님, 아까 제가 본인의 보양식을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역시 삼계탕이 좋아요 라고 했는데, 네, 저도 삼계탕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채채님은 저는 팥빙수요. 과일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그냥 팥이랑 떡이 있는 옛날 팥빙수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타로모모님, 네.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오산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안내 리플릿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언어로 제작 배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번 리플릿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가족관계 등록 신고 구비 서류 및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다국적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리플릿에는 국가별 국제 혼인 신고, 그리고 출생 및 사망 신고, 그리고 이혼 신고, 그리고 개명 신고, 네, 그리고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신고, 네, 친양자 입양 신고 등의 구비 서류 및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산시는 이번에 제작되는 리플릿을 시청 민원실과 6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한 주민에게 직접 배부하는 등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국적 언어로 제작되는 안내문인 만큼 주민들이 복잡한 민원 절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리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구리시. 여기서 구리시 가까울까요? 여기는 용산구인데, 네, 구리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결혼 이민 여성,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시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구리시는 이제 성적으로 평등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요. 목표로 한 복지시책의 일환인데요. 우선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구리 전체 8만 1,520가구 중에서요. 다문화 가정은 865가구, 네, 바로 1%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구리시는 결혼 이민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복지재단 등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의 지원과제 공모사업을 선정을 계기로 아동특화 메이크업 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창업과정을 운영 위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다문화 이해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업인 세실다실 협동조합도 설립하였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세실다실 협동조합. 이를 통해서 결혼 이민 여성 10여 명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구리시는 오늘 9월 개관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1,272제곱미터 규모의 여성행복센터의 세일센터와 여성단체 협의회, 드림스타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여성과 가족 사업의 추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여성행복센터는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어서 복지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성행복센터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들을, 다문화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렸고요. 여름철, 여러분 정말 더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름철 야외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도 저희 삼복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7월 11일 초복을 지나서 오늘, 네, 중복을 맞이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합쳐서 삼복인데 정말 덥죠. 네. 금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복날, 말복은 8월 10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오늘 지금 이곳 서울 36도를 넘어서 정말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35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날씨 어떠세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바로 건강이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여름철 야외에서 활동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낮추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순환하는 피도 많아지고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몸 전체에 열이 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흘리게 되는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수분이나 염분을 잃게 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증상은 가벼우면서도 먼저 발생하는 열발진, 일명 땀띠라고 불리우는 증상이 있는데요. 땀띠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습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가렵지는 않지만 그 주변까지 따갑고 얼얼한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통증이 나타난 후 피부에 작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먼저 선통증 후 증상입니다. 보통 밝거나 우윳빛 액체가 찬 수포로 변하게 됩니다. 네, 땀띠가 나면 바로 그늘에서 쉬면서 땀이 나지 않게 해야 하고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수로 목욕하고 피부를 잘 말린 후에 연고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손실이 없어도 발생하는 경련과 발작 현상인 열경련이 있습니다. 네, 열경련은 땀이 지나치게 배출되어 염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초기엔 현기증, 기울림, 구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요. 복부와 사지 근육에 붓는 느낌과 통증이 일어납니다. 몸을 적게 한 상태에서 바람을 쐬어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낮추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식염수를 먹여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요, 소금을 많이 섭취하거나 물을 먹을 때 맹물 대신 소금을 조금 섞어 마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증상으로는요, 운동 중 실신 및 허탈 현상을 일으키는 열피비, 열탈진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 열탈진은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와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염분 부족이 주 원인인 경우에는요, 현기증, 식욕감퇴, 구토, 근육경련 등이 주로 나타나고, 수분 부족이 주 원인인 경우에는요, 갈증, 그리고 고삼투압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피가 원활히 순환하지 않아서요, 실신 후에 사망이 이를 수도 있고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치해 두시면 순환계 질환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분이나 염분이 부족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열실신, 열허탈증 증상이 있는데요. 이 증상은 운동에 의한 열피비라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통으로 한두 차례 어지럼증을 이렇게 느끼다가 심해지면 무력감, 시독부진, 위장장애, 불면과 빈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요. 의식은 2, 3분 이내에 회복합니다. 하지만 시원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혈압, 맥박수,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머리를 낮게 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면 곧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날씨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명 일사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병은 꾸준히 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체기관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졸음. 네, 초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체온이 41도에서 43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체온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몸에 열이 쌓여서 혼수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긴급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음물이나 찬물로 닦아주시고요. 바람을 쏘이게 해서 체온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철 야외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은 더위에 대한 개인차에 따라서 열 발진에만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열사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열발진, 열경련, 열피비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열사병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를 확인하고 물을 넉넉히 챙겨도 응급 상황에 대한 방심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알아본 응급 상황을 숙지한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겠죠. 땡볕에 더위에 겁먹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팅창 잠깐 더 살펴보고 갈까요? 네. 홍인명님, 오늘은 다복날, 좋은데요? 네. 치치님, 저는 햇빛 알러지처럼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양산을 쓰고 돌아다녀야 해요. 그러시군요. 햇빛 알러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더위에 여름철 항상 그늘 찾아다니시고요.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치님. 네. 정말, 타로모모님, 정말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여름,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꼭 복다림 하시고요. 네, 어떤 복다림 하고 계신지, 네, 저희한테 또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네,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네, 다문화의 사랑입니다.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